네, 9시 31분입니다. 8월 8일. 네,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개장 초반에 에코프로가 쭉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쭉 밀렸다가 지금까지는 거의 에코프로의 움직임이나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이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우리 낙조 토홍님, 레이님, 제예스권님, 피셔맨님 저는 다 그렇게 본. 지금은 아직 시장이 7월 하순부터 시작된 그 난리통에서 아직도 그 이성을 못 찾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요. 좀 합리성이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머리로 투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보셨겠지만 대표적인 초전달터 아닙니까? 뭐 회사가 우리는 초전달 관계 없습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뭐 관계 있다 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분위기니까 아직도 시장은 쏠림 현상 속에서 비이성적인 양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소부장이나 이쪽도 뭐 종목별로 재료별로 차별화되거나 2차 전지도 여타 종목들 그래 뭐 에코프로 너는 많이 올랐으니까 너는 빠지더라도 나는 너 오를 때 올른 거 없었고 내 재료가 반영이 안 됐어. 나는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 막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뭐 삼성, SK 이런 종목이 신저가가 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아직은 합리적인 흐름이 전혀 시장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소부장 분위기가 욕 속에서 HPSP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핫 종목입니다. 403870인데 요거 한번 살짝 살펴보면서 감각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3870 치시면요. 자, HPSP 나옵니다. 자본금이 크네요. 자본금 406억. 아마 반도체 장비 중에는 자본금이 제일 클 겁니다. 지난번에 300% 무상증자를 했는데 이런 집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증자는 호재가 아니다. 이 회사는 워낙 기업 내용이 좋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300% 무정을 하니까 유보율이 뭡니까? 1800%에다 400%를 줄어버리잖아요. 매력도가 쭉 떨어지잖아요. 자, 이 회사는 어닐링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주력이다 하는 거고요. 올 1분기가 매출이 분기 매출이 최고, 영업이익률이 59.4%. 와, 네. 영업이익률이 막 50%, 60%, 40%에서 60% 이러네요. 야, 정말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고부가가치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구나.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왔네요. 그래서 자, 이 어닐링 장비가 뭡니까 하면요. 실리콘 당연히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죠. 여기다 전기적 특성을 만들어 주려면 전자가 하나 많거나 적은 원자를 이온 형태로 주입한다. 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온을 가속화할 때 그 관련해서 기판과 충돌하면서 격자구조가 깨지는 계면 결함이 되는데요. 자, 그럼 표면에 결함이 생긴댔죠. 네, 이런 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닐링 공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이퍼에다가 그 이온 주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닐링 공정인데 이 회사 장점이 뭐냐? 자,
그래서 기존에는 고온으로 열 처리를 했는데, 네, 일본 도쿄 일렉트로 고쿠사이 이런 데서 꽉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네, 고온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HPS는 저온이란 겁니다. 저온으로. 상대적 저온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온으로 고압수소로. 그래서 지금 중수소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소 하나에다가 아마 중성자 두 개가 붙은 거를 중수소라 그런다. 세 개가 붙으면 삼중수소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중수소나 삼중수소도 상당히 중요한 산업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삼중수소도 네, 포집 기술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데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독점으로 하고 있다. 고압수소로 상대적 저온으로 하는 그렇군요. 이게 핵심입니다. 세계에서 이 회사밖에 못 만든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저렇게 나왔죠. 그래서 최소한 3, 4년 정도는 독점 상황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사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다. 물론 모든 공정이 다 고압수소만 쓰는 건 아닙니다. 네. 다른 거 고온 어닐링 하는 데는 쓰고 네. 좀 정밀한 데는 이거 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이 고압수소 수소란 거는 수소 폭탄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어서 이러면 공장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체인버를 설계하는 기술 등등 여러 가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까다로워서 독점 기간이 상당히 지속될 수 있겠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선단 공정이라는 건 요거는 미세화라 보십시오.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면서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반도체 투자 설비를 줄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미세화 공정 쪽에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파운드리도 들어가고 낸더, 디램 다 들어가죠. 웨이퍼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웨이퍼에다가 이온주의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신 제품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무상증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하면서 자본금이 급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최대 주주가 BF입니다. 그래서 이 팔겠죠. 결국은 이 회사 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 이 회사 시가총액이 이제 꽤 커졌을 거예요. 이제 한 2조가 넘겠죠. 자, 시가총액 거의 3조네요. 3조. 예전에는 원익 IPS가 시가총액 1등이었는데 이제는 뭐 한미반도체 또 HPS, HPSP 이런 종목들이 뭐 월등히 눌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익 IPS가 항상 시총 1위였는데 이제 이거 한 1조 5천억 하나요? 시대가 바뀌어서 한미반도체, HPSP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주가가 싸다 이럴 건 아니고 하지만 그런 독점과 고수익 배경, 고수익 그 다음에 반도체 설비 투자가 줄어들더라도 이쪽은 상대적으로 나은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항상 머릿속에서 반도체 장비 이게 물론 AI 관련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반도체 장비 테마가 오면 HPSB를 제일 먼저 공략해야지. 그 다음에 이 주식 750만 주를요 또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 한미 반도체도 같이 한번 들썩이는 그런 것도 있다. 그 정도를 기억하셔서 요즘 뭐 단타를 위주로 하는데 반도체 장비가 움직일 때 나는 HPSB를 제일 먼저 좀 공략해 본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담아 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9시 41분인데요. 수급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요. 코스피부터 보면 뭔가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 0.69% 상승이고요. 지금 15분 전에 비해서 상승폭이 0.21%더 올랐어요. 코스피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상승 종목이 477대, 하락 종목이 371, 상승 종목 수가요 45종목이 더 늘었고요. 하락 종목 수는 39종목이 줄었습니다. 상승 종목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뭐 합리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은요.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요. 15분 전과 똑같습니다. 15분 전에도 0.17% 하락 중이었는데 지금도 0.17% 하락 중인데요. 자, 그러면 비교가 명확하겠네요. 자, 코스닥의 하락 상승 종목 수는요. 29종목이 늘었고요. 하락 종목 수는 23종목이 줄었네요. 자, 지수는 똑같은데 상승 종목은 좀 더 늘었다. 좀 고무적인 현상. 뭔가 좀 차별화되려는 조짐은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869종목이 많기는 한데 지수는 제자리 걸음인데 상승 종목은 늘고 하락 종목은 줄어드는 국면이 지난 15분 동안 진행됐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는 뭔가 좀 차별화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지난 며칠간 쭉 빠졌던 좀 그 AI 관련 장비, 구공정 장비주들이 오늘 야무지게 고개를 들면서 분위기를 일단 더 두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퍼즐이 2차 전지인데요. 우선 최근에 폭락하고 있던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고개를 들고 있다. 요거는 긍정적이네요. 최근에 이들 셀 메이커들도 쭉 빠졌었거든요. 자, 요것들은 2차 전지 ETF의 자금의 흐름을 말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이 오른다고 한다면 이들이 많이 들어있는 ETF의 환매가 잦아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오늘은 후공적이 폐배터리 재활용 좀 플러스가 보이고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 미래나텍, 수산에이템 가공주들 이제 보합 회복했네요. 다음에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음극재 관련주들 좀 플러스 났고요. 그 외에 뭔가 조금 2차 전지주들도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조건, 그 반도체 소부장과 의 반등, 그 다음에 2차 전지 내의 어떤 차별화, 개성 있는 종목들의 각계약진, 그런 현상이 필요하다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으나 조짐은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추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겠지만 뭐 하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금까지는 본질에 전혀 의심을 할 만한 일이 없다. 이제 일본 수출까지 했고 남아 있는 게 뭐 대규모 공기업인데 이제 서서히 그럴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소재는 시간이 필요하다. 좀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만하지 않나 싶은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재가 정말 2차 전지가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흐름이고요. 그 속에서 아직도 이런 지금 전체 거래장에서 초전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군요. 어쨌거나 지금 1,500만 주 지금 시중에 단타꾼들은 전부
초전도체 다 가 있어가지고 여타 종목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힘이 빠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초전도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들도 오스코텍 오늘 강세 다시 플러스가 보입니다. 오늘 조선주도 시간이 갈수록 좀 플러스가 늘어나고 있고요. 조선주도 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터들도 다들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게임주들은 약합니다. 지금 엔터, 조선, 그다음에 바이오도 종목별로 좀 고개를 들고 있고요. 네, 오늘 그래도 제일 좀 센 편은 네, 반도체 소부장인데 PCM의 반도체 소부장 정리한 게 속설입니다. 네, 뭐 우리 주식 투자하시니까 한두 번 겪습니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 판단하실 때 최선을 다하셨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피셔맨님 주식을 산 분도 또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식 산 사람은 피눈물 나야 된다 이러시면 우리가 벌 받죠. 주식시장 하늘에 주식님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 아이고, 내 주식 산 사람 돈 좀 드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한테 다시 돈 좀 주세요. 이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관건은 그건 같네요. 이제 지금 극단적으로 또 몰리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이쪽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여타 종목들로 좀 분위기가 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워낙 이쪽 초전도 쪽의 시장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조금 심심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쪽에 집중된 흐름이 좀 완화가 될지 그것도 오늘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 8월 10일 날, 우리가 또 기억할 게 8월 10일 날 MSCI. 네, 지금 리뷰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느냐 하는 것들. 제일 처음에 관심사가 에코프로. 금량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심사는 그럼 8월 11일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8월 10일 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와 금량이 포함된다 했을 때 그 다음 날은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좀 대체적인 의견은 재료의 소멸이라서 좀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또 8월 10일이 또 하나의 우리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그래서 우리 피셔맨님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는 분인데요. 제가 제 카페에서 종목 리포트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소부장 리포트는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상황이 이랬구나. 수급 데일리에서 또 수급 상황이나 시장 상황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팔았다 그러시면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내가 결국
가장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느냐? 그게 중요하고 있고요. 주식 단기 주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호재가 있는데 빠지기도 하고 악재인데 오르기도 하는 게 주가 주식시장이니까 단기적으로는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우리가 1년 내내 겪는 일인데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판단하기 전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렇게 초점이다. 자, 수급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과연 차별화 조짐이 있을지. 코스닥은 플러스로 돌아섰군요. 자, 조짐은 좀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요, 11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이 우선 순매도는 29억 조금 늘었는데 거의 관망 분위기인데요. 지수는 0.73 조금 더 올랐어요. 아까보다 0.04% 더 올랐고요. 상승 종목은 468, 하락 종목은 379. 상승 종목이 9개 줄었고요. 하락 종목은 8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살짝 더 올랐는데 상승 종목은 조금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은요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지수는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674, 하락 종목이 802. 역시 지수 상승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많아서 체감지수는 아직 플러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까 11분 전에 비해서는요. 상승 종목 수가 58개 증가했고요. 하락 종목 수는 67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에는 걸맞지 않는 수급 흐름이지만 하락 종목 수가 800개 초반까지 줄어들었다면 오후에는 조금 상승 종목이 확대되는 쪽으로,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쪽으로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2차 전지 속에서 개성 있는 종목들은 이제 플러스는 나서 나는 내 길을 갈란다,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그걸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 속에서는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몰려있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수요일이니까요. 내일은 전체 방송은 없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여러분 다 모시러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불인 하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